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찬성 측 제1토론자 김준아입니다. 이번 논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입니다. 일단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수역의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로 가능한 경제 활동을 그 수역 안에서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합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산 1-57번지에 속하며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 주권 확립 요인의 영토 주권 확립의 핵심 요건인 실효적 재배에 의하여 확고부동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영토로 외교적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찬성 측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이고, 두 번째는 독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이고, 세 번째는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설명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재원 토론자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했던 국제법에 의한 증거와, 두 번째는 일본의 고문서, 세 번째는 태정관의 지령문,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나라들의 고지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의존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으면 주권의 이전이 실행되지 않다는 것에 의하여 일본이 잠시 지배하였던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고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1876년 10월 16일자로 공문을 통해 심한해현은 독도와 울릉도를 심한해현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상의 답변은 이 문제는 몰록 12년에 끝난 것으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까 태종간 지령문에 대하여 말했었는데 태종간은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 내각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877년 태종간은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는 도전자가 말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1분 있습니다. 작전 시간 끝났습니다. 아까 먼저 소개를 하실 때 네 가지로 나눠서 네 번째 고지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지도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 또한 세 번째로 발언하신 태정관에 대한 것은 일본의 국문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유는 발언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발언하셨던 점령을 했었을 때 그 주권이 훼손이 되었을지라도 고유국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주권 이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조건은 어디에서 나온 조건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이 그냥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의 그러니까 조선의 국제법이라는 건가요? 일본의 국제법. 반대 입니다.
반대측 김주정입니다. 저희는 먼저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논제 독도는 우리 땅이다에 대하여 반대하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에 위치한 일본 정부의 소유국입니다. 저희는 저희 주장에 세 가지 근거를 덧붙여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제가 설명했고 마지막 근거는 장민영 토론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독도에 대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독도를 사용했고 이미 영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울릉도에 가는 길목에 있는 독도를 독도를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사용했고 어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일본의 외교부인 외사무에서 만든 책에는 일본이 외무사에서 만든 책에는 일본이 일본이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외국 도항을 금지하였는데 독도만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의 땅 다케시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2014년 8월 16일 한 기사에 의하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까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은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거나 일본해라고 표기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가면서 독도를 알리겠다고 독도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19일 한 기사에 의하면 독도 알리기 캠페인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엔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물어보면 북한 그리고 북한 싸이랑 삼성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30초입니다. 작전 신청 있습니다.
하신가요? 두 번째 이유를 말할 때 그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 모르거나 북한 싸이 삼성 등만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2014년 8월 19일 중부메일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독도에 대하여 연관되어 있진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배낭 여행을 하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에게 당신 독도에 대한 한국이 독도의 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조차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조차 모른다고 일본의 땅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과서 그 많은 나라의 교과서에는 그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 OECD 국가의 그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을 뿐 어떤 국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OECD 국가에 포함한 국가, 다요? 그 OECD 국가 중에 영국 그리고 호주,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아예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표기되어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교과서는 다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빼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네. 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이 모두 다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독도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일본해 그리고 다케시마라고 둘 중 하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기사에 의하면 그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독도 알리기 캠페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 기사가 어떤 2014년 8월 19일 시사 포커스입니다. 시사 포커스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40초입니다. 네 번 발언했는데 네 번 발언 별로 다 잘 하지 못했네. 이제 강준아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활동의 뭐뭇입니다. 자, 이 말이 문제와 또는 강준아의 발언 그 전체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시간이 별로 다 못했어요. 관련이 없죠.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 따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영유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말했으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지. 처음만 말하고 전혀 자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독도의 번지수까지 말했는데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어서 말하기를 실효적 지배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효적 지배라고만 말했을 뿐 그 다음에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안 했어요. 또한 말이 없어요. 꺼내놓기만 하고 말을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게 여기까지만 소개가 되네.
장준하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 구성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민영. 장민이가 교차서 했나요? 안 했나요?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교차서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맨 처음에 나와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고지도, 에 대해서 발언하겠다고 장민영 토론자가 첫 번째 이유 때 말했는데, 그 발언 안 했습니다. 발언 안 한 건 맞아. 근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장님. 상대방이 발언, 네 가지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세 가지만 발언했어요. 네 번째 발언 안 했어요. 그거 지금 장민이가 말한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그런 것은 사소한 거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해야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물어봤네. 주권 훼손에 대해서 주권 승인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때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경비라 말이에요. 국제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별로 아니고 지금 방준하가 말한 내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거죠. 일시적 점령은 주권 이전으로 간주할 수 없다. 것이고 그 다음에 1876년 시네마현이 어디에 질문했다고 했어요? 일본 내무성. 일본 내무성에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죠? 시마네 현을 독도와 몰롱도를 시마네 현에 시켜야 하냐고 질했더니 거기서 그것은 원록 12년에 이미 끝난 문제이고 숙도와 전 조선 영토이다. 일본과 무관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태령관, 지령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내용적인 질문을 하면 좋죠. 장민이가 이것도 공부를 해봤지. 예를 들어서 세 개 다 안 해왔더라도 시네마현 다는 못 해왔겠지만 이 관련해서 공부를 해왔을 거라고 해왔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그런데 정민이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서 말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 따진 것이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되는데. 그 다음 김수정이가 가장 발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뭐 발언이 가장 중요해? 찬성 측 방준하의 입론에 대해서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반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반론했어 안 했어? 전혀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어. 반론을 해야 돼. 방준하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돼. 방준하의 말을 잘 듣고 장민영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반론을 해야 돼. 김수정이. 근데 그러지 않고 김수정이는 집에서 준비해온 거 발표하고 있어요. 집에서 준비해온 거 발표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김수정이가 처음에 이거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하나 뭐라고 인지의 문제를 말했어요. 이어서 말하길 이미 예전부터 영유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영유권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말하다가 뭐뭐뭐뭐 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인가? 일본 사람들이 어느 섬에 상륙을 하면 제지를 했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상륙 제지를 안 했다 이 말인가? 그때 외국 조항을 일본의 세법 정책에 의해서 금지를 했는데 그래 그 말이네. 자 그래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첫 번째 이유에 다음 세 가지를 말했어요. 독도에 대한 인지, 영유권 확보, 제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제지가 아니라 제재네. 내가 말을 정확한데 제지가 아니라 제재. 인지와 영유권과 제재의 문제는 뭐 연관성이 있겠으나 별개의 영역으로 항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희가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한국 측에서는 말하길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전개되냐면 일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증명을 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영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하고 또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입니다. 일본 땅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논증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말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논증하라. 그다음에 방준하가 교차조사했지요. 이렇게 말했네. 상대방이 말하기를 한국 측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북한, 삼성 또 등등 은 잘 안다고 이걸 누가 말했나 원래? 김수희가 말했죠? 말했는데 이것이 독도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즉 김수정이가 말하기를 한국, 삼성,
또 뭐 말했죠? 사이. 싸이 등 말인데 이거 논지와 관련 없죠. 네. 관련 없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방준하도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뭐 싸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김수현이가 싸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방준하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다 더 본질적인 말을 하라. 선생님 방문하고 또 말했어요. 우리 빼고 모든 OECD 국가에서 다섯 심화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질문할 만하죠. 그렇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김수영이가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미 예전부터 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잔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줄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더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교차조사할 때 둘이 앞을 보고 하라고. 앞을. 둘이 마주 보고 하지 말고 청중들을 향해서 서가지고 청중들에게 말을 물어볼 때만 이렇게 상체를 돌려가지고 서가지고 나가지고 교차조사는 둘이 마주보고 하는데 둘이 말하는 게 아니야. 청중들을 향해서 말해요. 청중들을. 그래서 물어볼 때만 김수정 토론자는 뭐라고 했지요? 그럴 때만 옆에 이렇게 상체를 돌려서 말하고 그렇지만 김수정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 청중들한테 말을 해야 돼. 같은 시간? 반대측에서 일본은 독도를 17세기 초에 처음 발견하고 그리고 17세기 중반의 초쯤에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펼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국사기라는 기록을 보면은 512년에 이미 신라 장군이 울릉도와 우산도로 이루어진 우산국을 이미 점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산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주장하기를 우산도는 독도가 아닌 다른 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고지도에서 보여지는 우산도는 두 개의 산 봉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에서 산 봉우리가 있는 산봉우리가 있는 섬은 오직 독도뿐밖에 없기 때문에 우산도는 독도가 되는 것에 따라서 한국은 512년에 이미 독도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이미 한국은 이미 먼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17세기 초에 와서 일본이 17세기에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을 잘 못한 고지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다른 고지도에서는 다 동해안 지방에 보면은 울릉도를 그리고 그 옆에 섬을 그렸습니다. 근데 울릉도 옆에 섬을 그린 건 한국은 그러니까 독도를 그렸지만 일본에 있는 섬을 보면은 오키섬과 대마도까지 그린 지도는 많지만 독도를 그린 지도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옛날부터 이미 영유권 주장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인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때 한국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점령했을 때는 1905년도로 한국의 일사조약을 당한 후기 때문에 일본 군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주장인 저희의 천사축 두 번째 논거인 독도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땅이라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45년에 패망을 하여서 절대적인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는데 이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많은 그러니까 미국이 초안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초안이 독도가 한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를 계속 번복을 하기 때문에 영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하면서 다른 연합국들과 영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다시 합쳐서 초안을 만드는데 거기서는 이미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에서 독도 영유도를 보면은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영유도를 만들었는데 1952년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통 일단 독도까지 다 드리긴 했는데 이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1952년의 일인데 이때까지 해도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이 지고 나서 일본이 무력적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는 다시 그 본국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은 일본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도는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무력으로 빼앗긴 영토이기 때문에 그 카이로 회담에 따르면 독도는 다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연합국들은 일본의 정치교류센터 이것이 GHQ라고 불리는 연합군 총사령부입니다. 여기서 내려진 스카핀 677호에서는 일본은 독도, 울릉도, 제주도, 이어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속 도서를 한국 땅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도 전 세계는 이미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산도하고 무릉도를 말씀하신 걸 알고 둘 다 말한 걸 알고 계시나요? 그럼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그 세종실록 시리즈의 내용 알고 계신 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는데죠? 그러면 그 주장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종실록 시리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굳이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이미 독도는 울릉도에서 유관으로 보이고 그런 내용을 다 썼다는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울릉도하고 무릉도가 같이 나왔고 우산도하고 무릉도가 같이 나왔고 사실은 그게 울릉도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게 두 개가 울릉도였습니다. 둘 다 울릉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말로 울릉도였습니다. 울릉도와 울릉도 사이로 그것이 이상입니다. 반대측 운동을 했습니다. 먼저 입론을 하기 전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그 본문에 무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이 두 섬은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불리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렇다면 우산도와 무릉도 둘 다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불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은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독도를 울릉도라고 착각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와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 해도 87.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87.4km나 떨어져 있는데 이를 한 섬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 얘기를 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여러 번의 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에서 독도에 대한 발언은 언급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은 독도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독도의 진실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우산국, 즉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옛 문헌들이나 그 지도를 보면 그 점을 아주 자세히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옛 지도들을 살펴보자면 김정의 대동여 지도나 그 위에 다른 문헌들의 첨부가 된 지도들을 보면 우산도는 울릉도 옆에, 그러니까 무릉도 옆에 작은 섬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도의 모양 또한 모양이 작고 조금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을 현재 지도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릉도와 우산도의 사이의 거리나 위치나 크기 정도가 현재 죽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나 크기와 매우 많이 일치를 하였고 또한 우산도의 지형이나 지형 같은 것이 현재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죽도와 매우 일치한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조실록에 보면 우산도에 대한 설명이 토지가 비옥하여 곡물들이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높은 곡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 점은 독도와 매우 맞지 않습니다. 독도는 농사를 하기 어려운 토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10배나 넘는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첨부되어 있는 팔도천도라는 지도를 보면 우산도를 무릉도와 한반도 사이, 즉 한국 측이 주장하는 울릉도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 기술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쪽에 있는 것을 동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가 512년에 삼국사기에 보면 우산국이란 나라가 512년에 귀국하여
특산물들을 곡물로 바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우상국이라는 나라는 명주, 즉 지금의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위치한 섬인데 이를 울릉도라고 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보아서 이 상국사기에는 우산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 말한 우산도가 독도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5초입니다. 장민영의 발언 내용 이해했어요? 장민영 발언 내용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지금 장민영이가 뭔 이야기 했냐면 우산도, 울릉도, 무릉도 이야기했죠. 이 세 섬의 관계가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논제로 예전에 토론을 했어요. 별에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책도 사보고 그 당시 교보문고에 가서 책도 많이 뒤져보고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연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나는 이해를 해. 그런데 지금 장민영이 말 내용이 맞을 거예요. 맞는데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 고입 면접 구술을 하는데 면접 구술을 하는 선생님이 몰라서 학생한테 물어보냐고.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했던 사람도 알아듣기 어려운 거야 지금. 왜? 친절하게 말해 준다니까.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내용을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쉽게 듣는 사람이 이해하게끔 말하느냐, 그걸 신경을 써야 돼. 장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반론했죠. 그 다음에 자기 입론 한다고 했죠. 후반부부터 내가 말할게. 장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반대측에서 왜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이유, 뭐를 말하겠다? 세 번째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잘했어요. 이 앞에까지는 반론이고 이제 입론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세 번째가 하겠습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건 이미 수정이가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안내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호의 지도 중 첨부를 보면 우산도는 울릉도 와 무릉도 옆에 있는 작은 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산도는 작고 조금 길쭉하고 뭐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우산도, 울릉도, 무릉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거야. 세 개의 섬이 어떤 관계인가? 이걸 모르고 지금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말을 해줘야 돼. 울릉도는 다 알죠. 울릉도에 대한 설명 필요 없겠지. 우산도와 무릉도를 말했는데 우산도와 무릉도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산도는 뭐이며 무릉도는 뭐이며 천천히 쉽게 말을 해줘야 돼. 섬 세 개가 나오는데 지금 헷갈리잖아 지금. 그 다음에 계속 말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기를 우산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10배 소득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도와 맞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산도는 독도라고 말한 찬성 측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야. 다시 말할게. 장민영이가 말한 맨 마지막 말은 이거야. 그러므로 상대 측이 말한, 즉 우산도는 독도라고 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민영이가 세 번째 이유 주제는 그거야. 찬성 측에서 말하길 우산도는 독도라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이거야. 이게 주제야. 그럼 이 주제를 맨 앞에 내세워야 돼. 자, 그런데 찬성 측이 말했던가? 우산도는 독도라고? 누가 말했지? 이제요. 이재현이가 말했던가? 이재현이가 언제 말했지? 해보자. 이재현이가 입론 때 말했겠죠. 이제 입론밖에 안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재현이가 언제 말했는가? 우산도는 독도라고. 그러네. 이재현이가 이렇게 말했어. 512년에 신라 에서 우산도를 정벌했는데 울릉도의 섬입니다. 일본은 주장하기를 우산도는 다른 섬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봉우리 두 개 뭐뭐는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의 주장은 그건가? 우산도는 독도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재현의 말은 이거예요. 512년 신라에서 우산도를 정벌했는데 그 우산도는 독도입니다. 이거야. 그러면 장민영이 이렇게 말해야 돼. 자, 우리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 번째 이유가 아니네. 찬성 측에 대한 반론이네. 그러잖아. 이재현의 말에 대한 반론이잖아. 저희 세 번째 이유 그게 한국에서 독도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가 아까 김순희가 말했는데 반대측에서 저희 주장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를 말했지. 김순희가 세 번째는 그때 안 했지? 네. 그런데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장민영이 지금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가 아니라 이재현이 발언 내용이 반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장민영이 이렇게 말해야 돼. 네, 아까 이재현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펴겠습니다. 이재현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512년 신라 장수가 우산도를 정벌했는데 그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 장수가 정벌했던 우산도는 결코 독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이재현이가 아까 그렇게 말했구나. 지금 이재현이가 아까 말했기 때문에 이재현이가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고. 그냥 편안하게 대충 듣고 있지 그걸 막 기록해면서 듣느냐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친절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장민영이가 말한 거야. 네, 결코
신라에서 정벌했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증명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것을 봅시다. 우산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소득이 본토보다 10배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독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독도에 쌀이 재배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결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재현 토론자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신라 때 정벌했던 우산도는 결코 지금의 독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알아듣게 되죠. 쉽게 말을 해야 돼. 쉽게. 그리고 장민영이가 전반부에서 말했던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반부에 두 가지 말했는데 첫 번째는 세종실록 지리지 말했고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말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뭐라고 해놓고 그러나 그 발언 내용은 없어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발언 내용이 뭔지 없어진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진 것이 뭐 삭제해버렸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실돼버렸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조약을 재협정해가지고 나중에 무효화했다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발언은 없어졌습니다. 말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빼버렸어요. 빼버린 걸 없어진 것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그지? 근데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알아듣냐? 자세히 설명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간단하게 말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자세히 말하라. 그러면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편해요, 안 편해요? 말하기도 편한 거야.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보다 적은 가지수를 깊이 말하는 게 편하지요. 그 다음에 이재현이 발언한 거 상당히 그 많은 분량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해왔네. 이재현이가 독도 연구가가 됩니다. 이재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일본이 17세기에 독도를 처음 발견하여 영유권을 펼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신라 장수가 512년에 이미 우산도를 정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잘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냥 반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도 정벌했는데 그게 독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민이 아니다, 그건 독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재현이가 말했어요. 고지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반대측에서 고지도에 대해서 누가 말했지? 반대측에서는 고지도에 대해서는 말 안 했는데 그 전에 그지? 누가 말했지? 제가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가만있어. 장민이가 교차소 할 때 맨 처음에 말하긴 했죠. 이렇게 말해서 장민이가 질문하기를 고지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했네.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결코 고지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지.
이재현 발언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현이가 맨 처음에 말하기를 상대편은 17세기에 일본이 영유권을 획득했다고 그랬으나 우리는 512년이다. 이건 잘한 거예요. 반론했어요. 왜? 반대 측에서 말한 걸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인이 두 번째 발언. 고지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반대 측에서 그 고지도에 대해서 말 한 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인이가 나중에 말해야 하고 싶은 이상 반론 마치고 입론하겠습니다 하면서 고지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고지도 다음에 뭐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상대편은 주장하기를 한국이 결코 제재를 하지 않았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반론이죠. 상대편에 대한 반론이야. 네, 맞습니다. 제재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때는 1905년으로 우리 한국 측에서 일본의 침탈에 의해서 결코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타당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론을 했어. 그래서 한국 측에서 제재를 안 했다는 말을 누가 했지? 일본 측에서 제대로 우리가 한국 측에서 한 게 아니라 했다는 게 아니라 일본 측에서 제대로 안 가만있어. 했다는 한국 측에서 제대로 안 했어요. 한국 측에서 제재를 안 했다는 말을 반대 측에서 했나? 했네. 김수정이 했네. 김수정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현이 반론은 적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재현이가 말했어요. 입론하겠습니다. 입론 내용도 잘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말했고 카이로서는 등등 말했죠. 잘했어요. 표차하셔서 해보세요. 덥지 않나요? 근데 왜 에어컨 안 틀어져요? 정이 안 되나? 근데 지금 해봤자 이제 곧 끝날 시간이죠? 네. 시끄럽기만 할 테니까. 덥네. 저거 힘좀 줘. 네. 저기도 여쭤, 저기.